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가 40강 보도록 하겠어요. 40강은 455페이지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논리입니다. 마케팅. 이제 뭐 상품을 소개한다든지 상품이 나온 거 수요를 이제 자극하고 유인하고자 하는 활동을 우리가 마케팅이라 그래요. 여기다 부동산만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에 출제하는 데 있어서 경영학과에서 공부하시는 다양한 마케팅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맞는 국가고시에 정형화된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개념은 사실상 장난치지 않아요. 뭐 부동산 마케팅 개념은 상품을 소개한다, 알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하실 건 없습니다. 거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56페이지에 뭐 지문으로 부동산 마케팅 환경을 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마케팅 환경이 거시적 환경과 미시 환경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 나왔었어. 부동산 마케팅 환경에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없어. 그래서 이제 거시 환경은 부동산 둘러서 외부적인 측면이고요. 마케팅 내부적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미시적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종류만 잠깐 기억하세요. 미시적 환경에는 경쟁업자, 공중, 고객, 뭐 정부 이런 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 미시하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이런 거 전부 다 것이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 거. 책은 굉장히 페이지가 약하죠. 한 사실상 2페이지 정도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집중적으로 거기 보면은 456에 마케팅 전략을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야. 어차피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나오니까 마케팅 전략을 하면은 이게 이제 3가지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마케팅 전략을 구분만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뭐가 있는지 개념부터 나오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요거는 이제 시험에도 나왔듯이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적 마케팅 전략에 한 줄로 쭉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문구를 그대로 보셔야 돼. 시장적 마케팅 전략은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형태의 마케팅 전략이 뭡니까? 라고 개념을 물어보면 이거는 시장적 마케팅이다 라고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이제 반성으로 소비자를 이제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논하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됩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나오는 집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소비자 공급자 있죠. 소비자와 공급자. 둘 사이에 상호작용을 중시해서 나오는 마케팅 전략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고간 그래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시고간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 점유하고 관계 마케팅은 뭐 개념 정도만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 출제할 때 표적 선점 틈새 점유하면은 시장적 마케팅인데 요 문구를 써놓고 이거를 고객 점유라고 연결시킨 지문이 있고 요거를 관계 마케팅이라고 연결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차원, 분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마케팅 전략에는 시장적, 고객적, 관계망이 있다라는 것도 그냥 쭉 나열식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적 마케팅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약간 2가지로 다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적 마케팅 전략의 밑에 보면은 STP 전략이 있어요. STP. 요거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S를 통해서 T가 나오고요. T를 통해서 P가 나오는 절차적이고, 그리고 이제 단어의 연결성을 잘 고려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건 개념밖에 안 나옵니다.
먼저 이제 STP에서 그럼 S가 뭐냐라는 거죠. S는 이제 그 마켓 시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 그럽니다. 경영학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의 성향은 전부 다 달라요. 만약에 지구적 인구가 만약에 70억 명이다. 그럼 70억의 소비 성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소비 성향이 개별적이라 하더라도, 근데 가만히 마케팅 입장에서 보니까 개별적인 소비자를 갖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취미의 특기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몇 가지 동질적인 그룹으로 묶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비자들을 특성에 따라서 동질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 그래. 그래서 시장 세분화 나왔죠. 수요자 집단을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 지향이 분명한 전략. 이게 시장 세분화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를 나누는 거야. 소비자 집단을 특성에 따라서 몇 개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A그룹, 예를 들어서 B그룹, C그룹 등등등으로 동질적인, 이질적인 성향을 갖는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 뭐 연령대 되면 20대, 30대, 40대, 성별은 남성, 여성,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소득도 소득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이렇게 나누는 거, 소비자를 나누는 거. STP는 이 수요자 집단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거. 그래서 누굴 대상할 것인지 판매 지향치를 분명히 하는 전략. 이게 시장 세분화 전략이고, STP는 이 시장 세분화만 되면 다 끝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T가 나옵니다. T가 표적 타겟팅이라 그래서 표적 시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표적시장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세요. 표적시장 전략이란 해놓고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자신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소비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 선택하는 걸 말하죠. 그럼 문구가 어떻게 나왔어? 표적시장 전략이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럼 뭐 다음 단한 게 드러나 있어. 그렇죠? 표적은 나눈 것이 세분화니까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한 거기 때문에 세분화 다음 단계구나라고 문구상에서 꼭 드러내줘야 돼. 안 드러나면 이게 표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수요 몇 개를 나눴잖아. 본인의 능력을 고려한 거지. 본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집단을 하나 선택하고 찾아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표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통해서 A, B, C, D 쭉 나눴는데 본인의 능력을 고려하다 보니까 우리 타겟팅 되는 A그룹을 타겟팅하는 것이 가장 마케팅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정하는 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잡아놓고 그 다음에 P가 있는데 P는 이제 영어가 프로덕트 포지셔닝이라 그래요. 제품 차별화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덕트 포지셔닝, 제품 차별화. 근데 요거는 이 차별화라는 요 단어 있죠. 영어로 포지셔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영어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포지셔닝 해놓고 그럼 이거를 제품 차별화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출제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출제원들이 그냥 영어를 그냥 포지셔닝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글로 써줘. 왜 그러는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럼 제품 차별화도 내용 보시다시피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가. 위치를 정한다고 해서 영어로 포지셔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그랬잖아. 그럼 뭐 다음 단계에 드러났어? 그쵸?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그랬기 때문에 차별화는 표적 다음 단계에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본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타겟팅은 A그룹을 하자. 근데 A그룹을 한 공급자가 우리만 있겠어? 아니겠지. 똑같은 소비자를 타겟팅 삼은 소비자를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만드는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을 거냐. 그래서 동일한 표적성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신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 거. 위치를 정한다 그래서 영어로
포지셔닝이라 그래. 그 위치를 정한다 그랬을 때 당연히 소비자 타겟팅 삼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1순위 되는 위치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많이 팔릴 거 아니야. 1순위 되는 위치를 만들려면 다른 경쟁자보다도 제품을 차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STB 전략을 세표차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표차. 세표차는 그래서 세분화 잡으면 돼. 세분화 소비자를 나눴네. 그럼 세분화된 소비자 집단 중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소비자 집단 선택하는 거 표적. 그럼 동일한 표적을 갖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거. 이거를 포지셔닝, 즉 차별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STP 이거는 요 정도 개념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방금 이번에 4P 믹스 전략이 있어요. 4P 믹스. 믹스는 혼합된 거죠. 4P 믹스니까 이걸 같은 말로 마케팅 믹스라 그럽니다. 전부 다 영어로 하시는 게 좋아요. P가 몇 개 나오겠어요? 그렇죠. P가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예를 들 때도 경향적으로 다양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를 다 부동산화 시켜서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제 논하다 보면은 뭐 경영학에서는 뭐 어떤 순서가 있겠지만은 이 부동산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스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스는 유통이야. 유통 전략은 물건이 잘 팔리려면은 우선 물건 자체가 고객과의 접근성을 우리가 유통 전략이라 그럽니다. 고객과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 갖다 놔야지 물건이 잘 팔리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부동산적 따지면 입지 선정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입지 선정.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입지 선정이 우수한 장소에 부동산을 갖다 놔야지 입지를 우수하다는 것은 그 상품이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가 아니냐. 그럼 잘 팔리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게 유통 전략에 해당돼. 근데 유통 전략에 대한 예가 뭐가 나오느냐라는 거야. 그 예들이 보니까 전부 다 부동산 관련 예를 나와요.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거.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부동산 활동하는 거,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거, 대출을 알선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슨 전략? 유통 전략에 해당되는데 특히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요거를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럼 소비자들이 원하는 접근성을 가진, 즉 입지 조건을 갖춘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부동산 관련되는 정보가 지역별로 집중되는 어디다? 그렇죠. 중개업소가 최고죠.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전략에 해당된다? 그래서 유통 전략에 해당된다라고 시험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든 것이 동그라미 이제 1번에 나오죠. 전량 대행사나 중개업소 적극 활용하는 건 유통 전략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이제 제품 전략을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예를 기준 꼭 보셔야 돼. 거기 쭉 예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이번에 제품 전략에 대한 실제 시험이 나왔던 거야.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라든지 지상 주차장을 지하시킨다든지 아파트 단지 내 뭐 실개천 설치가 실제 시험이지만은 뭐 어떤 반포라든지 저 동탄 지역에 이제 아파트 만들 때 그 단지에다가 수영장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특한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품이 차별화된다는 걸 느낌이 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근래에 갑자기 이제 정답 체크가 됐던 플라이스 전략이 있어요. 플라이스 전략은 가격 전략에 대한 논리인데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물건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하는 건데 뭐 이런 것은 뭐 개념상에 나오는 것이고 예, 종류에 대해서 잡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시험에 4가지 전략만 시험에 나왔어요. 하나가 이제 고가 전략이 있습니다. 이 고가 전략의 개념은 초기에는 비싸게 하는 거야. 초기에는 가격이 높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가격을 점점 낮추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가격이 높다가 점점 낮춰진다. 그래서 이 고가 전략을 경영학에서는 무슨 전략을 하냐? 초반에 비싸게 받았어요. 후기로 갈수록 후반으로 점점 가격을 내리는 과정이죠. 스키 타듯이 내려온다 그래서 고가 전략을 스키밍 전략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 고가 전략 이렇게 나왔었죠. 이 고가 전략은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나오는 거, 뭐냐면 초기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야. 비싸게 받아서 빨리 하는 거. 그래서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초기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 우리가 수요 공부에서 공부하셨던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제품에 적합한 방식이 고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가 전략이 있어. 이 저가 전략은 경쟁사 가격 있죠? 경쟁사 가격보다 당연한 겁니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사 가격보다 낮다. 그럼 경쟁사 가격이 이만큼인데 그 낮은 가격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 들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를 포복 전략이라 그래서 이거를 같은 말 경향에서는 저가 전략을 침투 가격 전략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에 해당이 돼요. 실패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전략이 뭡니까? 그럼 저가 전략 해야 돼. 때문에 이거는 주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요.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를 도모하는 거야. 장기적인 이제 장기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죠. 그때 쓰는 것이 이제 저가 전략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논한다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대탄력적인 제품이 있죠. 경쟁사가 많을 때, 대체제가 많을 때 쓰는 저가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는 이제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한번 논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이 뭐가 나왔냐면은 시가 정책이 있어요. 시가 전략. 시가 전략은 시장가 전략이거든요. 경쟁사와 경쟁업자와 이제 유사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가랑 저가를 구분하듯이 시가 전략과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책은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격 전략을 내한 내용이 458페이지부터 그 설명이 되면서 오른쪽에 가격 신축 전략 해놓고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은 차별 가격 정책에다 나옵니다. 차별 가격 전략 이거를 책처럼 신축 가격 정책 또는 유연하다 해서 유연 가격 정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쪽에 보면은 동일 물건인데 동일 제품이라도 동일 아파트겠죠. 평형 뭐 층마다 동마다 향마다 위치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 차별가격 정책이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차별가격 정책을 해야 되는 이거를 시가 전략이다라고 해가지고 오답에 나왔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양하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프로모션 전략이 있어요. 프로모션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를 촉진 전략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융합이 돼야 돼. 그래서 믹스라 그러거든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 먼저 부동산 상품을 보면은 위치가 우수해야 돼. 입지 조건이 우수하지 않으면 안 팔릴 거 아니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제품이 안 좋으면 안 팔려. 그래서 제품도 차별화시켜야 돼. 그 제품까지 차별화됐다 그래서 가격이 또 안 맞으면 안 팔려. 아무리 강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2조에 팔어. 안 팔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위치도 우수하고 제품도 차별화됐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적정하다. 물건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시장에 나온지를 몰라. 그러면은 안 팔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알리는 전략을 우리가 촉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제품이 이런 적정가가 나왔다는 걸 알린다. 알리는 수단에 대한 종류가 나열되어 있었죠. 먼저 사람을 통해서 알리는 대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어요. 인적 판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비상내, 비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판매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든지 단기적인 주목도를 높이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뭐 전시한다든지 뭐 카드에서 하는 것처럼 외국 뮤지션을 동원해서 뭐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가격 뭐 현대자동차에서 뭐 아슬란이라는 차가 안 팔려가지고 뭐 한 달 동안에 가격 할인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단기적인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는 촉진 수단이 있습니다. 이거를 판매 촉진이라고 그래요. 그 판촉 행사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감성에 호소해 가지고 알리는 전략이 있어. 홍보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체를 통해 매체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대중한테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진 수단은 이런 걸 통해서 대중한테 알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혼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케팅 믹스, 포피 믹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용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어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마케팅 믹스는
포피의 조합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마케팅이 포피의 조합이래. 근데 포피의 조합인데 가로치는 거 있잖아. 가로쳤을 때 어떤 게 들어갔냐면은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덕트, 플라이스. 제대로 있죠? 뭐가 들어가야 돼? 프로모션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포지셔닝이 들어가. 그러니까 포피가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묶여가지고 포피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STP에도 P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피에도 P가 4개 있으니까 얘네들을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는 무슨 전략이다? 시장적 마케팅. 때문에 시장적 마케팅은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STP랑 포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런데 이제 고객적 마케팅 전략이 두 번째로 논하면은 얘는 간단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고객적 마케팅 457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이 반드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1번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각 단계, 여기 키워드야.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의 각 단계,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거의 끝난 거야. 각 단계에서 소비자 심리적 저점을 마련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약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고객적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럼 소비자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 고객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왔을 때 점포로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저기 있다 그래서 바로 가서 바로 구매를 해서 가져와서 계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와가지고 심리적인 갈등이 있잖아. 물건을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살펴보고 살까 말까 심리적인 갈등이 있어.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체크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 고객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각 단계, 요게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근데 각 단계가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냐?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는 그게 밑에 나오는 보충학습의 아이다 원리가 됩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하셔야 돼. A가 있어요. 주목이야. 어테인션 했죠?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흥미를 유발시켜야 돼. I가 나오죠.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돼. 요 단계에서 상품의 셀링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물건의 전부 판매원이 장점을 그때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디자이어, 욕망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징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액션으로 이어집니다. 행동. 그래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아이다 원리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물건 사러 할 때 심리적인 각 단계마다 변화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각 단계마다 판매원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강약을 조절하는 거지. 강약 조절해가지고 이제 물건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량 극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요 A하고 요 A 바뀌면 안 돼. 행동이 먼저 가면 안 돼요. 들어온 사람한테 주업해가지고 물건 파는 안 되고 이 기승전결이니까 아이다 원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관계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 관계 마케팅은 이제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장기 지속이란 말만 체크하시면 돼. 458페이지에 나온 거죠. 이 두 가지가 일회성 마케팅 전략이었다. 물건 만들 때마다 그때그때는 전략이었다. 그런 것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케팅 효과가 효과가 좀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나려면은 이 마케팅 효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키워드 관계 마케팅에 나올 때 반드시 나오는 단어들이 장기 지속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도모하는 거. 둘 중에 한 단어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장기적 지속적인 마케팅 효과를 효과가 뭐가 있을까 차원에서 나온 게 관계 마케팅을 그럴 때 이 방법은 소비자들을 쇠뇌시키는 거야.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가지고 충성도를 이미 형성됐으면은 물건이 나올 때마다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에서 판매량이 더 극대화되고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죠. 이 전략에서 나온 전략이 브랜드 전략입니다. 브랜드. 이것이 이제 관계 마케팅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 그 브랜드가 형성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은 사람들 그 나올 때 기다렸다가 물건을 나오면 바로바로 구매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등.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영화 같은 거 만들 때도 관계 마케팅 전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 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어떤 시리즈가 나오면은 시리즈에서 이미 그 평판이 정평이 나 있고 그 시리즈에 적합해서 이미 지명도가 있는 배우들을 선정하는 거야. 왜냐 그 배우들에 대한 충성도가 이미 소비 고객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 만약에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뭐 로봇 뭐죠 이제 로봇 무슨 단위 뭐 있잖아요. 그 참 영화는 거기 뭐 어벤져스의 뭐 그 로봇 갖고 다니는 그 입고 다니는 인간. 근데 이제 그 배우가 아니고 다른 배우가 만약에 하면 영화 흥행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은 배우를 쓰는 것도 관계 마케팅의 한 일종이고 또 영화가 나오면은 이제 입소문 막 하잖아. 그 악플 그 영화 댓글 다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댓글 조작하는 것도 관계 마케팅을 악용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만 나와. 장기 지속 나오면은 관계. 각 단계 하면은 고객점이에요.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얼마 없어. 그 보충학습에 보면은 아이다 원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458도 보충학습에 일본의 상품의 계획 및 그 정책이 전혀 보실 필요 없고 가격 전략으로 책정된 그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페이지밖에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자분이. 그리고 460페이지부터 나오는 광고에 대한 논리는 거의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요즘에 거의 눈에 안 띄어요. 그 광고는 이제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부터 시작해서 40강을 이제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까지 딱 우리 책 기준으로 마무리 지면은 정확하게 이제 82.5 정도가 나옵니다. 82.5. 그 작년은 85점이 나왔던 건데 거의 합격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야. 80점 이상, 그 1번부터 33번까지 푸신 거야. 그 나머지 7문제 정도가 남아있는 게 감정평가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이 아니라 감정평가는 34번부터 40번까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럼 평가론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본인이 됐다 안 됐다는 게 결정이 돼 있어요. 느낌상 알아. 앞에 아는 게 하나도 없냐? 라는 느낌과 아는 게 전부 다 아냐? 이런 느낌이 들어. 때문에 이제 이 마케팅, 부동산학이 뭡니까?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가 딱 끝나면은 본인이 당당히 결정돼 있다. 이렇게 60점 정도 결정됐고 나머지 감정평가는 7문제짜리는 그래서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선박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감정평가는 포괄적인 거야. 앞에서 수용고, 투자 이런 걸 다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기본 강의에서는 여기서 종강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종강하고 감정평가는 이제 심화 강의하면서 그때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심화 강의할 때 제일 첫 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심화 강의는 앞에 다시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뭐죠? 필요한 테마를 잡아가지고 중요한 테마를 끄집어다가 이제 연결고리 가지면서 이제 주제별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강의 아주 두꺼운 책인데 수업하시는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심화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